자, 이번 시간에는 비동사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비동사.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 자,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완전 자동사 이렇게 쓰여져요. 그러면 이 불완전 자동사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동사라고 한다면 이 불완전 자동사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다, 되다, 하다라는 뜻이 쓰여져요. 자, 불완전하니까 어때? 불완전하니까 뭔가가 필요하겠지? 그 필요한 게 무엇이다? 보어라고 하는 거다. 자, 보어는 뭐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와 여기를 해볼게요. 형용사와 명사인데 여기다가 명사와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형용사란 하다라는 뜻으로 되는 거고 이 명사는 이다나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학생이다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는 대학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비동사가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형용사로는 그는 친절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 쓰임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비동사는 보통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하면 여기서는 이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 형식의 대표적인 동사가 뭐다? 비동사다. 그런데 이 형식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오감 동사 또는 감각 동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이죠? look, feel, smell, sound, taste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불완전 자동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와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동사 뒤에는 형용사밖에 못 나와요. 명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형용사라고 했죠. 이 형용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냐면 그냥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어? 전치사 하면 뭐가 떠오른다? 부사가 떠올라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 밑에다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지금은 전치사가 부사도 될 수 있어. 전치사 명사가 부사도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도 되지만 형용사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전치사가 바로 like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smell like 명사, sound like 명사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이게 왜 나오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오감동사, 감각동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해석이 어떻게 돼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이히리케 끝에가 이히리케가 나오면 부사인데 예를 들어서 보인다 어떻게? 착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히리케는 부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부사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돈이 되니까 시험 문제 빼놓지 않고 나온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에 보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자동사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보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보어 명사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보충하는 어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보충하는 어구. 자, 그러면 명사는 어디 자리에 들어가죠? 주어와 목적어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를 주격, 주어 자리라는 말이고요. 얘는 목적격, 그게 바로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비동사 나왔을 때 그 명사가 나오는 건 어디죠? 주어죠. 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명사는 주어밖에 없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주격 보어라고 쓰기도 하지만 잘 안 쓰기도 해요. 왜냐? 명사가 주어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보어는 주격 보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형식에서는 목적어도 나오고 주어도 나오죠. 그러니까 명사가 주어, 목적어가 둘 다 있으니까 주어를 보충해 주는지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 좀 했고 이제 완전 자동사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글에서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죠? There is a pen on the desk.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there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뭐도 쓸 수 있어요? here라고도 쓸 수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유도 부사. 업어치기 이런 유도 부사는 아니고 유도하겠다, 끌어들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부사를 유도했어. 이렇게 부사가 맨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도치가 된다.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 원래 문장은 어떻게 나와요? 주어와 동사로 나오죠. 그런데 이것처럼 동사와 주어로 나오는 게 바로 도치다. 이렇게 나오는 걸 도치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비동사의 뜻은 얘 때문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의 뜻이 완전 자동사인데 이럴 때의 뜻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아까 뭐였었죠? 이다, 되다,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었죠. 비동사가. 하지만 이렇게 완전 자동사일 때는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here is, there is a pen. 자, 펜이 있다. 끝났죠? 네. 그러면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온다? 부사. 부사. 자, 부사의 방식은 그냥 부사일 수도 있고 접투아일 수도 있고 전명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부사는 네 가지로 얘기를 하자 그랬을 때 접투아 전명부 그 중에 하나인 전치사 명사.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는 셈 치고 주어와 동사가 도치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온다는 건 뿐이지 그게 아니라 이게 도치가 아닌 상황 이렇게 here나 there라는 유도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비동사가 있다는 뜻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완전 자동사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동사는
종합해 보면 불완전 자동사인 이 형식으로도 쓰여지고 완전 자동사인 1 형식으로도 쓰여지더라. 그 이 형식으로 쓰여진 불완전 자동사는 뒤에 보어를 끌어들이는데 그 보어가 나오면서 형용사 명사인 보어가 나오면서 이다 하다 되다라고 해석이 되더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완전 자동사라는 거는 뒤에 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뒤에 온다 하면 부사가 올 수 있다. 그때 부사는 네 가지 접두아 전명구로서 나올 수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인 여기서는 전명구를 쓴 거다. 그리고 그 비동사의 뜻은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동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여기다 했으니까 이거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숙지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